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 날씨 굉장히 덥고 습한데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땡볕에서 낚시를 좀 했더니 얼굴이 좀 탔는데요.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가장 최근에 완공된 애플 스토어이면서도 말레이시아에서 첫 번째 조성된 애플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의 TRX라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TRX라는 거는 발음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툰 라작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쇼핑센터, 그렇게 조성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TRX 내 아주 좋은 위치에 조성된 애플 스토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플과 오랜 기간 협업을 진행한 포스터앤파트너스에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이 이렇게 이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마치 어떤 애플의 어떤 제품을 보는 듯한 그런 정도의 아주 세련되고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알값 있잖아요. 이 알값도 굉장히 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비례적으로 조절이 잘 된 그런 알값, 그런 스퀘어 모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에서 건물을 볼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 스티브 잡스로부터 이어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이 건물에까지도 역시나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위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여기 보면 층이 져 있잖아요. 이 레이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붕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비늘 형태로 이렇게 여러 겹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모자와 같이 이렇게 위로 쑥 올라간 그런 지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대충 아시겠죠? 여기가 굉장히 더운 동네고,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일종의 모자를 씌워 놓은 거죠. 그래서 직사광선은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도 옆에는 다 유리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채광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조성을 한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건축계의 동향이 이제 뭐 탈탄소화, 에너지 절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역시 애플에서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직사광선을 좀 차단을 하면은 이렇게 에어 컨디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좀 덜 들어갈 거고, 또 채광을 또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렇게 전열, 이렇게 등을 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에너지도 좀 절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벽체는 역시나 애플의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강화 유리 벽체로 깔끔하게 조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멀리서 본 사진인데요. 보면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을 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TRX라는 지구에 있어서 광장은 항상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 광장과 이 공원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모이면 당연히 여기가 눈에 띌 거고 한 번씩은 다 들어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첫 번째 지붕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개장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지붕은 굉장히 좀 멀리 뻗어져 있어가지고 이 안쪽 벽체까지 좀 그늘을 제공하면서 이 벽체가 유리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야간의 사진이고요. 야간엔 이런 조명의 이런 조화도 굉장히 멋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원이죠. 이 공원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아주 잘 조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주 좋은 위치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제가 그래서 시공 전의 모습, 시공 중의 모습이죠. 시공 중의 모습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골조를 다 조성을 해놓고 여기에 지붕과 강화 유리를 이렇게 끼워 넣는 형태로 시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느 정도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붕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붕과 강화 유리를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끼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거의 다 지붕이 완공된 형태의 모습인데, 여기 특이한 점이 이 위에 유리가 있죠. 여기는 이 벽체 높이가 높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 지붕도 이렇게 다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형태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건물 안으로 직사광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윗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포스트앤파트너스에서는 오큘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세라믹 프릿이 들어간 중앙 유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세라믹 프릿이 뭐냐, 우리 자동차 앞유리 있잖아요. 보통 뒷유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윈드실드 유리를 보면은 그 옛날에 초창기 시절에는 이 유리를 프레임에 껴가지고 그걸 자동차에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공정을 더 단순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유리에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 유리 자체를 차체에 그냥 붙여버려요. 그런데 강화 유리는 어느 한 곳에 충격이 가면은 잘 깨지거든요. 특히 끝단부에 충격이 가면은 와장창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끝단부를 조금 강화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티드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동차 유리 보시면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은색 테두리로 돼 있고 검은색 점이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세라믹 코팅을 이렇게 열 처리해가지고 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강화 유리 끝단부를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함과 동시에 차체에 잘 부착되게끔 이제 본드로 붙이겠죠. 접착제로 붙일 텐데 그게 잘 부착되게끔 하는 약간 프라이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라믹 형태로 강화를 했다. 그런 유리가 보통 자동차에 설치되지만 이 건물에도 동일하게 같은 형태로 붙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없이 유리 자체를 세라믹 코팅 해가지고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지붕을 시공하는 단계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쪽 하얀색으로 된 골조가 좀 눈에 띄는데 이 부분이 바로 지붕을 받쳐주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완공된 후에 안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멋있게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서 지상층에서 이제 옆에 사진을 찍은 건데 지상층에서 좀 이렇게 보면은 채광창이 보이죠. 하지만 빛이 들어오지 않게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끔 돼 있다. 그리고 이게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이 한 층의 층고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이죠.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3m가 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대공간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지붕을 쭉 높여놓고 바닥을 한층 아래부터 시작한 거죠. 이거 굉장히 좀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스마트한 생각이고요. 보시면 지상층에 바닥을 놓고 위를 이렇게 높일 수도 있지만 애플 특성 아시죠?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바닥까지도 한층 낮추고 지붕은 또 높여서 아주 천장을 대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상층은 이렇게 주변 둘레로 이렇게 복도 정도만 만들어 놓고 이 계단이나 이렇게 별도의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쪽 부분으로 지상층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층 아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아주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뒤로 위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벽체라든가 이런 계단실 같은 경우는 석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석영과 강화 유리, 그리고 바닥은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화이트 톤의 테라조로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에 한 층이 더 위치를 해 있는 거고요. 위층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이렇게 여기도 뚫려 있고 앞에도 두 공간이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아래층은 굉장히 넓게 한 층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 이 맨 아래층은 또 이 실내 다른 공용 공간과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쇼핑센터의 다른 곳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은 이 맨 아래층과 지상층 두 군데로 접근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쇼핑센터의 공용 공간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아래층이 보이고 이 대공간이 바로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 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아마도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아래서 위를 지붕을 쳐다본 사진이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큘러스라는 직사광선을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반대로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오큘러스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거 보면 오큘러스가 굉장히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옆에서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조명의 색깔도 아마 심사숙고해서 골랐겠죠. 이 화이트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렌지색 조명이 잘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포스터 앤 파트너스에서도 조명 색상이죠. 이런 조명 색채 계열까지 다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장 최신의 애플 스토어이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첫 번째 조성된 애플 스토어, 이게 무려 바로 지난달 2024년 6월에 완공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따끈따끈한 건물인데요. 한번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려 봤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데 건강 잘들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